자가 면역 반응 해결에서 혈소판의 파괴를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고 막고 생성을 도와주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특발성이란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의미죠. 혈소판이 이제 체내에서, 몸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파괴가 되면 혈소판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자가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이제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자가 면역 반응으로 혈소판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좀 더 막아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통 혈소판 수치가 이제 2만 이하로 급격하게 뚝 떨어질 때 처치를 합니다. 급성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오거나 혹은 소아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에는 이런 처치들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치 후에 혈소판이 다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걱정해야 될 경우인데요. 만성적인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만성적인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은요,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조금 수치가 이제 올라갔다가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수치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죠. 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법 자체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 상태로 장기간 쭉 반복하면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그 다음 이제 권유되는 방법이 바로 비장 절제술이죠. 비장에서 혈소판의 파괴가 발생하니까 혈소판이 파괴되는 장소를 절제해서 없애자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비장 절제술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치료를 100% 장담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자가 면역 반응으로 혈소판이 파괴되는데 면역체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장만 절제해도 또다시 혈소판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장 절제술이 유효했던 환자더라도 비장을 절제한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등등의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장 절제술이 혈소판 감소증의 필수적인 치료법은 아닐 듯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 나는 어느 날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선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냥 지켜보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나 비장절제술을 하자 한다. 답은 없고 겁만 주는 것 같다 하고 답답해 하시죠.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또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지속하자니 부작용이 동반될 수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 그때는 비장절제술도 고려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혈소판 감소증 수치가요, 2만 이하로 뚝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수치가 떨어지는 패턴으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로 이제 급성적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든 비장절제술이든 우선은 해야겠죠, 응급처치를. 근데 만약 만성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으로 쭉 내려간다면 그냥 수치가 뚝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지 마시고요. 자가 면역 반응 해결해서 혈소판의 파괴를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고 막고 생성을 도와주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소판 감소증, 체질적인 경향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좋다더라, 저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서 막 무분별하게 뭔가를 복용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질을 고려 없이 복용했던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이나 약물이 오히려 더 혈소판의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 진단 중요하고요. 체질적인 경향성을 그에 따른 치료 반드시 중요합니다.